자, 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중단됐던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 당일 하루를 추적해서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 대혼란이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투표용지가 다 손실돼가지고. 선관위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선거당일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중단을 고지한 시각은 오후 4시 46분. 투표 마감 1시간 14분 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투표용지엔 일련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투표용지 요청이 오다 보니 번호를 부여할 틈도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오후 5시 5분쯤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 번호도 없이 투표용지를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관리반이 투표소 현장에서 즉석으로 번호를 기재하기로 했지만 급기야 빈 투표용지 자체도 소진돼 인근 투표소로 달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투표 중단 발표부터 투표 시간 연장 발표까지 4시간 동안 대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대기표라도 빨리 주세요. 대기표 어디서 가고? 심지어 일련 번호를 입력하는 기계 사용법을 몰라 익히는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체계적인 보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이번 선거 이 선관위 관리에 불신이 크다 보니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5건. 이 낙선자들의 요구에 선관위가 어떻게 답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검증을 받으십시오. 경기도 교육감 선거 당시 투표소 2곳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게 드러나면서 낙선한 임태희 교육감이 선관위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증거 보전 신청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선거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선거 소청을 낼 계획이고 0.76%포인트 차로 떨어진 이대영 인천시 교육감 후보도 선거 소청을 냈습니다. 인천 시민의 한 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 소청은 총 35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3건이 접수됐고 시도 선관위에도 28건이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접수 후 6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30일 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안산시장 선거에선 소청이 인용돼 재검표가 진행됐고 2018년엔 한 표 차이로 패배한 군의원 후보가 제기한 소청이 인용되며 한때 당선자가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명하게 이렇게 판결해 주신 우리 충청남도 선관위 위원장님. 소청은 오는 17일까지 접수가 가능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이 우왕좌왕은 이미 예고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문제의 송파구 투표소 유권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늘었는데 투표용지 수는 줄여버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중단됐던 투표소 26곳 살펴보니 그런 곳이 꽤 있었고 몇백 장씩 줄여버린 투표소도 많았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1시간 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 잠실이동 제2투표소.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 즉 유권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보다 80명이 늘었지만 오히려 투표용지는 400장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처럼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동나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 26곳 중 유권자 수가 늘었는데도 투표용지를 줄여 인쇄한 곳 5곳에 달했습니다. 그중 4곳이 서울 송파구, 나머지 1곳은 경기 김포였습니다. 1시간 3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던 잠실이동 제5투표소. 유권자 수가 4년 전보다 100명이 늘었는데 오히려 투표용지를 400장 줄였고 잠실이동 제7투표소도 비슷했습니다. 유권자 수가 큰 변동이 없는데도 수백 장씩 투표용지를 줄인 곳들도 많았습니다. 인천 송도호동 제1투표소는 유권자 83명이 줄었는데 투표용지는 20%에 가까운 600장을 줄였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가 유권자 수도 고려하지 않고 용지를 줄여 부족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의 청사 내부 골프 스윙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톱10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대구 중구 선관위 청사 내부에서 저렇게 빨간 동그라미 안에 남성을 보시면요. 골프 스윙 자세를 취하는 남성이 목격이 된 겁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는 정확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시글이 올라온 게 지난 10일이었고요. 선관위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10일에 찍힌 영상이 맞다라고 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근데 10일이 어떤 날인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18개 대학이 시국 선언을 했고요. 또 법원에서는 투표용지 보관한 현장 검증에 나가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날인데 그렇습니다. 지역 선관위에서는 저런 골프 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아연실색하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간이 부었으면 저런 짓을 하는지 국민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일 같은 경우는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제 투표용지 그 보존 상자를 증거 보존 결정에 따라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대구의 중구 선관위에 저건 아마 골프채를 갖다 저 근무 시간에서 휘두를 정도면은 자기 단독적으로 방에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뭐 채는 없는 것 같고 빈손으로 하는 것 같긴 빈손으로 이렇게 한 합니다만. 거죠. 뭐 핸드폰 들고 할 수도 있고 뭐 골프 스윙은 뭐 이렇게 백지 가지고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부드럽게 스윙이 된다고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지금 현재 선관위가 지금 초헌법 기관으로서 그냥 그동안 무소불위의 선관위 권력을 행사할 줄 알고 또 그냥 이게 제어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감사도 이렇게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무소불위였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비록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지만은 총체적인 지금 현재 선관위의 이런 감찰 앞으로 국민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국정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동안 이런 부정 투표 그러니까 부실 어떤 행정 사례를 갖다가 낱낱이 다 밝혀내서 정말 선관위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그냥 일벌백계 하는 그런 근간을 갖다 국정조사에서 만들고 이 국정조사와 함께 가장 특검이 같이 이루어지면은 가장 효과가 빨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예간에 특검도 빨리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을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엄정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징계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휴게 시간이었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박창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중구 선관위면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는 아니긴 합니다만 선관위 전체가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는데 저렇게 이제 골프 스윙하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고 뉴스에까지 나오고 놀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관위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구의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그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안 일어났으니까 뭐 남일 구경하듯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마음은 불편하지만 몸이 찌뿌둥하니까 운동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지금 선관위는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네. 석고대죄하고 있어야 될 선관위가 지금 저렇게 창밖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국민들이 열불이 나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뭐 지금은 선관위 뭐 숨만 잘못 쉬어도 욕먹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까지 집단으로서의 선관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업보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 아닌가 싶어요. 예. 앞서 전한길 씨가 폐기된 이제 투표용지 보관함을 찾았다고 했었는데요. 법원이 폐기했다는 이제 투표용지 보관함이 7개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채널A 취재 결과는 7개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 상황인데요. 선관위에서는 일단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체 폐기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다른 거 장비 반납할 때 하나만 딸려온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상황도 좀 살펴보면 선관위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원래 한 7개 정도가 있었는데 6개는 주민센터가 자체 폐기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민센터 측을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투표소 치우면서 찾은 1개 외에는 보지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현정 위원님. 네. 뭐 물론 이게 투표용지를 다 꺼내고 나면 뭐 빈 상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투표에 관여했던 물품들이면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투표라는 게 굉장히 공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식이든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가 되는데 그러면 투표를 할 때 기본적인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기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남는 걸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걸 옮겼던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칫 저런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투표를 안 한 투표용지가 만약에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바로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라는 게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표한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합니다. 예. 나중에 혹시나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릴까 싶어서 그리고 사용했던 물품들은 사실은 선관위 측에서 딱 정리를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폐기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관위 직원들 보면 뭐 주민센터가 폐기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들어요. 정말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1년 번호라든지 투표용지가 그러면 몇 번부터 왜냐하면 투표용지는 본투표는 밑에 보면 1년 번호가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면 모자란 것들은 가서 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1년 번호가 있는 투표함 이런 것들이 과연 맞게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뭔가 판단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어떤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치워버리고 그럼 뭐 알아서 그냥 툭툭 치워버리고 몇 개, 6개인지 1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 매뉴얼 자체가 없는지 더군다나 지금 이 드러난 걸 보면 그럼 부족한 투표용지는 어떤 방식으로 옮겨오고 그럼 거기에는 1년 번호를 어떻게 쓰는지 이게 아무런 이 규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이 선관위가 지금 조직이 생긴 지 1960년도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말 그동안 이 내부적인 매뉴얼이 있었던 것인지 관리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혀 이게 기준이 없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계속해서 이 투표함 보관 상자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용지 보관 상자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 절차적으로 그냥 자체 폐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김종욱 부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원에서는 확보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해명인 거죠. 아니, 그렇게 잘할 거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제공하고 불신을 제공했으면 원인과 불신을 제공한 측이 정확히 설명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투표를 일상적으로 합니다만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답안지, 기말 시험 답안지 용지 같은 경우도 그냥 빈 용지입니다만 나중에 남은 부분들을 반납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선관위 같은 경우도 그냥 한 장짜리 언론 보도자료 하나 내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저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하나도 지금 설득력 있게 저 얘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이해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저는 더 명징하게 국민들이 아 그래 저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국민들은 선관위 얘기를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관위에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죠. 오늘 3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몇 가지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총체적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되어서 무번호 투표용지 1년 번호 넘버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버링한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체계적인 보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일련 번호가 찍히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일이 수기로 번호를 매기느라고 그 이후 상황엔 대처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용지가 부족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줄줄이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된 이 선관위라는 조직이 이런 응급한 상황, 위상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인쇄소에서 전부 일련 번호가 넘버링이 돼가지고 찍혀 나오는 그런 투표용지죠. 예. 근데 투표용지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부족할 같은 경우는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그냥 넘버링을 하는 건데, 네. 뭐 그러니까 그 넘버링은 이제 일련 번호가 찍혀 있지 않는 그런 투표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항상 해야 여기에서도 되니까.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이런 투표용지가 쉽게 말하면은 어느 특정 후보에 기표가 돼가지고 투표함에 들어가 있었다. 이게 늘 논란이었거든요. 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투표 용지가 반출돼서 이게 이제 대리 투표 논란이 부정선거 업무의 가장 핵심도 요인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이번 이제 부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22년 같은 경우 그때 20대 대선에도 소쿠리 투표 같은 그런 논란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일련 번호가 없는 수기 넘버링을 하는 그런 투표 용지가 상부로 보고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바로 이런 적극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의 선관위가 바로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보고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관위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서 쏨방망이 징계예요. 끼켜야 경고 정도 징계되고 그리고 덮어버려요. 그런 게 누적되어 온 게 이번에 부실 선거의 총체적인 그런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과거에도 있었던 비슷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도요, 강원도 양양선관위에서 투표율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좀 오류가 생겨서 3,000매를 추가로 인쇄했다라는 겁니다. 박창환 교수님, 이게 드러난 게 또 이런 추가 사례가 있는 거고, 앞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더 드러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최근 4년치 감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22년 지방선거, 또 24년 총선 몇 번에 한 두세 차례 정도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 그런 상황에 처한 선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 직원들이 이거 부족하면 큰일 나니까 인쇄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시스템이 없다 보니 인쇄 과정에서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서류가 증빙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갖다가 선관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땜빵식으로 대처를 하고 땜빵식으로 징계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왕좌왕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행정 편의주의로서 그거 문제 생겼어? 그럼 너네 잘못한 거네. 그러니까 땜빵식으로 인쇄를 해서 선거 문제 안 생기게 노력한 사람들한테 그냥 징계만 때리고 끝난 거예요. 자, 이러니 지금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선관위가 굉장히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 또 지난 4년 동안의 결과물이 나타난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역시 사고는 한 번에 발생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쌓여 있는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로 터지는구나, 이걸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투표가 한창 마무리되려고 하던 시간에 이번에 송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속보들이 쏟아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는 급하게 투표를 연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 결정하는 과정에서도요,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관계자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 선관위 내 고위직 한 명의 자체 판단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만약에 맞는 얘기라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 투표용지가 그 전날 투표소에 배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투표가 동시에 끝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6시가 딱 되면 이제 그 뭐 엑스폴 이제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등등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6시 딱까지 투표소 안으로 들어온 분들만 투표를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10시까지 연장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논쟁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시까지라는 거는 이미 투표하는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등등을 통해서 이미 어떤 이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이미 어떤 장소에서는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10시가 되면 이미 개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잖아요. 조금씩 시작이 될 때죠. 그렇죠. 누가 됐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은 투표를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서울시 고위간부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정말 모든 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보고 체계도 없고 그다음에 투표용지가 모자라다는 게 일선에 지금 송파구 지금 이 파견된 직원들이 보니까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고 투표용지는 바닥나고 이거 오후 1시부터 없다는 게 지금 본인들에서 제발 빨리 좀 연락해달라고 선관위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달랑 선관위 직원 2명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전혀 연락이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자를 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투표용지를 더 준비해달라 했는데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렁 투표용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또 언론에 이제 보도가 나고 막 문제가 되고 하니까 서울시 간부가 한 명이 이거 빨리 10시로 그냥 연장해버려. 예.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인 어떤 이 조언이나 이거 없이 예. 자체 판단을 저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 이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가 표차가 뭐 6만 표 난다고 하지만 만약에 어떤 투표 같은 경우는요. 단 한 표 차. 이번에 한 표 차로 된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 3표 차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표 차가 있는데 만약 그런 데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연장 투표했는 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법적인 논쟁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뭐 표차가 크니까 걱정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저는 정말 거듭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휴직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것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가 좀 국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5, 6급 이하 직원 총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정려금 2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대비해서도 5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관리부실 문제가 막 드러나는 와중에 본인들은 이렇게 성과급을 챙기려고 했다? 이게 더 논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은 선관위 같은 경우는 늘 인력 부족하고 그 인력 부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늘 기재부를 탓하고 기재부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누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국회에 찾아가지고 통사정하는 선관위가 그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로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어떤 그런 그 철밥통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선관위입니다. 저는 선관위가 분명히 국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 이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보상의 그런 지금 논란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 공로가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대선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선거 관련 업무예요. 그 업무 했는데 무슨 특별 공로로 갖다 이걸 가지고 다시 특별 장려금으로 그렇게 2억 500만이나 더 편성해가지고 지급하게 한 것은 이거는 역시 그냥 그동안 이제 외부 견제를 거부하는 그런 철밥통 조직 문화를 더욱더 공고히 유지시켜주기 위한 자체적인 쇼, 예산 집행 쇼죠. 그러면서도 투표용지라든지 일반 선거 사문 관련 예산 비용은 절반도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노를 범하고 있으면서 자신들 그냥 임금비 그러니까 수당 정액하는 데는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이거 크게 비난받아야 될 일이죠. 예, 일부 개표 오류 사례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입장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어요? 사고 입력 있었는데 사고 입력 관련해서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실까요? 위원장님 입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최근 그 상황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검증을 받으십시오. 네, 경기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이 된 건데요. 광주시 초월읍 개표소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입력을 했다가 오류를 발견해서 이렇게 정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지역이 더 있습니다. 다음 취지를 좀 보실까요? 성남 중원구에서는 개표 결과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입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을 하기는 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욱 부원장님.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언제부터일까?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저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저런 일이 벌어졌을 건데 저 시한폭탄 같은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표, 두 표, 100표 아니면 2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저런 오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그것을 알아서 지금에 와서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라는 말에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그러니까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기만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다 한번 전수조사 해보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게 된다면 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수사 결과에서 명확하게 예를 들면 확인 절차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저는 중대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떤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뿐만 아니라 특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이 문제가 앞으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 또는 정치권 또는 선관위가 충분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다 보니까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 사이에서는 선거 소청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청은 정식대로 제출을 하고요. 소청은 중앙선관위 상대로 진행하는 소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무효 및 서울시 전역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후보 자격 검증 실패와 참정권 침해, 투개표 관리 부실이 동시에 발생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선거 소청을 선관위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재선거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널A가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요, 벌써 35건이나 선거 소청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기준인데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2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보신 대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서 모두 35건이 접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그동안 오래 정치하시면서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소청 많이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안 나오죠. 끼켜야 몇 건입니다. 특히 강력단체 선관위 기준으로 한 건 내지 2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권자의 그 결정을 그대로 무조건 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빚어지면은 이 결과가 승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이건 곧 사회적 혼란을 또 야기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벌써 35건이나 줄을 이어서 이제 선거 소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번 6.3 선거는 한마디로 부실 선거였다. 이미 한 정치 세력 쪽에서는 이미 이걸 부정선거로서
기정사실로 몰고 가고 재선거만이 그 해결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이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같이 그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선관위를 뭐 명명백백하게 또 처벌을 하자 이렇게 가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에다 제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위위원장을 할 때도 네. 한쪽에서는 특검이 가동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니까 훨씬 결과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 국정조사 특검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예. 국민적 혼란도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속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선거리 자체에 이미 진상조사는 국민적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0일 이내 선관위가 이 선거 소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과거 오류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총선 때도 2,241표가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물론 뭐 당락이 뒤바뀔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늦게 알려진 거거든요. 정말 못 믿겠어요, 선관위를요. 네, 사실은 사람이 입력하다 보면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2중, 3중으로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입력 오류라는 게 이번에만 나타난 게 아니었고 지난 총선에도 있었고 지선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다면 어떻게 2중, 3중 입력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이 개표가 크로스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나오던 예를 들면 동일 득표 이것이 다 그러면 입력 오류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선거 결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리 개표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거기서 부정이 안 일어났다는 치더라도 입력 과정에서 이렇게 엉터리가 입력이 되면 이걸 갖다가 물론 뒤늦게 수정을 하고 찾아내긴 하지만 못 찾은 게 만약에 많다라고 그러면 선거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히 입력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2중, 3중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선관위 조사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게 이제 제가 그때 개표 방송을 할 때 기억나는 게 저 지역이 무효표가 유독 많았어요. 그래서 비호감 선거다 이런 그래서 이제 얘기죠. 저거를 우리가 뭐 해석을 하면서 네. 두 후보에 대한 어떤 비호감이 높아서 의도적으로 아마 이 유권자들께서 무효표를 많이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들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투표할 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이제 밝혀서 기사를 나온 걸 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금 반 정도가 무효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논평했던 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개표 방송하면서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여러 가지 역사 문제와 관련된 게 있었고 뭐 이수영 후보도 그때 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특히 이제 무효표가 많아서 양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높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에서라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효표가 누락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겠습니다.